7월 23일 새벽 3시 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배웅을 받으며 멕시코 유카탄을 향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살짝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그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한껏 상기된 얼굴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 차례 경유지를 거쳐 반나절을 날아서 드디어 멕시코 도착. 우리는 또 차에 올라 3시간을 이동해 카일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카칼체노를 향했습니다. 목적지가 다가올수록 차창 밖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이 이곳의 생활 수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카칼체네 도착.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물을 정수해 이곳 마을에 공급하는 시설을 만드셨고 애프터 스쿨 케어 센터도 둘러보았습니다. 현지인 16명과 함께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인 2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러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땐 사모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고 식사하는 동안 멕시코에서의 첫 하루는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엔 카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동혁이 생일이었습니다. 칼라가 먹지 않고 아껴둔 치즈케이크를 함께 먹으며 동혁이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의 은혜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리가 사역할 최종 목적지인 샌안토니오로 향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카일 선교사님이 5년 전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조그만 마을인데 그곳 아이들의 힘든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말마다 아이들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봐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일간 그곳에서 VBS, 가정신방, 페인트와 지붕공사 등 건축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인터넷 안테나를 세워서 그곳 마을 아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숙제도 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2시간을 넘게 달려와 드디어 샌안토니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센터는 애프터 스쿨 케어 센터로 정부에서 지어주고 마을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겼지만 거의 버려져 있던 곳이었는데 카일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시설, 주방까지 새로 지어주고 고쳐주었지만 아직 이곳 주민들은 장작으로 불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서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심이 준비되는 동안 어른들은 카일 선교사님 가족이 처음 사역하였던 곳,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린스보로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건축된 사칼럼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일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우리가 일하게 될 건축 사역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110년 전 한인들이 이민 브로커에 속아서 노예처럼 살며 애니깽 농장에서 일하던 감옥이었던 건물입니다. 카일 선교사님이 이곳을 개조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로 꾸미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 건물 옥상에 우리가 세울 안테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 이미 점심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이곳 아이들과 유스그룹 친구들은 서로 이름을 알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찬양팀은 긴장했는지 찬양 준비가 한창입니다. 드디어 BBS 시간, 찬양과 함께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너무 뜨거운 날씨 탓에 갑자기 퍼붓는 소나기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저녁 시간.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거의 매일 타코를 먹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먹는 타코가 힘들었는지 한켠에선 준비해온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쳐다보던 아이들이 하나씩 집어먹기 시작하더니 그날 멸치는 동이 나버렸습니다. 낮에 사온 케이크를 함께 자르며 이번 달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없고 서툴렀던 이곳 멕시코에서의 두 번째 날도 저물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전기와 물이 끊어져 제대로 씻지도 못한 데다가 불편한 잠자리, 입에 잘 맞지 않는 음식들이 점점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게다가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통제하기 힘든 이곳 아이들과 함께 24시간을 계속 지내다 보니 잠시도 제대로 쉬지 못한 피곤함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힘을 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도 함께 준비하고 BBS도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0명이 넘던 아이들이 오늘은 반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BBS를 시작해서 오늘도 그런 줄 알고 아직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 있는 모양입니다. 선교사님과 마을을 돌며 아이들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곳에 왔을 땐 이곳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마을에서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곳 주민들은 애프터케어 센터를 거의 맡기다시피 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나 아픈 이가 있으면 오히려 선교사님께 찾아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주교와 이곳 토속신앙이 합쳐진 까달룸페라는 검은 마리아를 수호신처럼 믿고 집집마다 그 조각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까달룸페는 그냥 오랜 세월 두텁게 삶 속에 쌓인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기 위해선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삶을 같이 하고 진심 어린 눈으로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오기 전까지 유스 그룹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니며 프로젝트와 일에 치중한 사역을 하다가 막상 이곳에 와 살면서 부딪히다 보니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과 내가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삶 속에 묻어있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런 삶. 그래서 그들에게 그 냄새가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 카일 선교사님의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Anoche fiesta de pizza por Ana. 아이들은 다시 어제처럼 많아졌습니다. BBS를 하는 동안 목사님과 어른들은 마을을 돌며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Una palabra porque es así. Pues antes que nada muchas gracias porque sí lo necesitamos.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신 거. Sí, porque ellos todo el tiempo tienen tareas allá y es mucho llevar como son. 특별히 우리 샌안토니아 젊은이들이 특별히 우리 딸이 항상 숙제 때문에 너무 어렵어요. Nos juntamos entre varias mamás y fuimos a hablar.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 인터넷 부탁드렸는데. Ya desde eso ya es nuestro vecino.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이웃 사람으로
이 마을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멕시코 사람이나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Yo pienso somos coreanos, mexicanos, pero todos somos hijos de Dios. 그러니까요. 다 마을을 보면은 모두 다 하나씩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구멍이 뚫린 지붕 밑에 사는 다리를 다쳐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들이 가난한 생활이 보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교제했습니다. 아버지, Señor, eres de todo de nosotro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Señor, tú sabes de todo. 신방을 마칠 무렵 우리가 세운 인터넷 안테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옛날 한인들이 노예처럼 일하던 이곳에 애니게임 공장 굴뚝 옆에 그보다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늘은 BBS 마지막 날이자 마을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 잡은 돼지 2마리를 마을 사람 3명이 밤 늦게까지 손질을 하더니 아침 일찍 땅을 파고 불을 붙이고 돼지고기와 양념이 담긴 컨테이너를 올리고 흙으로 덮어 8시간 정도를 익힙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젯밤 늦게까지 어떤 게임을 할지 토론을 한 유스그룹 친구들은 조별로 아이들을 데리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BBS도 더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저녁이 되고 마을 잔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시간이 되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비가 그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질까봐 우리 모두는 조바심이 났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짜증내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8시가 되어서야 겨우 장비들을 정비하고 행사를 시작합니다. 동혁이와 찬양팀은 준비해간 2곡만으로 여기 있는 일주일 내내 찬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여기 오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오늘 바라보고 Vamos a presentar, escuchar el mensaje de todos los niños. Es muy importante para ustedes. Vamos a escuchar por qué estamos aquí ho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uenas noches todos.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Quiero declarar primeramente 10시가 넘어서야 저녁을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바베큐를 내심 기대한 우리 일행은 돼지고기를 가늘게 찢어 또 타코를 만드는 걸 보고 살짝 실망도 했지만 그 덕분에 2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돼지 2마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스케줄이 엉키고 꼬여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더구나 비 때문에 행사마저 연기돼서 다들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이상한 것은
오늘을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이 다른 날보다 더 은혜로웠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아침, 다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아침을 먹은 후 사칼롬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 교회 아이들과 BBS를 하러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처 계획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간 크래프트 재료가 다 떨어졌는데도 유스그룹 친구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임기응변으로 그곳의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그저 이곳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집 뒤가 창녀촌이고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 이곳에 온 첫날부터 선교사님이 유스그룹 친구들에게 계속 전하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좀 넉넉하니 그저 남는 것을 나눠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사랑을 느끼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한순간 한순간 아이들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에는 사칼롬 교회의 찬양 인도자인 집사님 집에 초대받아서 바베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만에 타코에서 잠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여기서는 저녁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바디 월십을 했습니다. 오늘 밤을 지나면 이곳 샌안토니오를 떠나 다시 카칼첸으로 돌아갑니다. 불편하고 지저분한 이곳이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건지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붕 방수 공사와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날인데 현장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할 수 없게 되자 계획을 바꿔 근처에 사는 몇몇 친구들의 집을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카를로스, 에리카 집에 함께 먹을 점심을 사서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우리를 보고도 놀라기보다는 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참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부족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들의 웃음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주님의 소망 안에서 새로 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그들과 함께 먹는 점심은 참 따뜻했고 감사했습니다. 아침 일찍 근처의 공동묘지에 들렀습니다. 그 옛날 부산 동래구에서 오신 어느 분의 묘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은 메리다 시내에 있는 한국이민박물관. 돌아갈 줄만 알았던 조국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멕시코의 혁명과 이미 식민지가 되어버린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뉴스그룹 친구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바닷가도 잠시 들렀습니다. 성현이에게 뭘 사냐고 물었더니 기도 후원자분들께 드릴 기념품을 산다고 합니다. 이곳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밤,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 왔을 때와 많이 달라진 서로의 모습을 봅니다. 많이 그을렸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몇 가지 차질이 생겨서 당황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언가를 주려고 왔지만 오히려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주일은 분명 너무 더웠고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더 크게 남을 것은 이곳 아이들의 눈과 웃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일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멕시코 유카탄 단기 선교는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곳이 유카탄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헤수스 테아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왼쪽 가슴에 새기고 갔던 문구였습니다.